예,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 최순실이 한 번, 특활비로 또 한 번 결제. 특활비로 또 이제 당시 특검에서 엮었는데, 뭐 뇌물 이런 걸로.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뭐 역대 정부, 노무현, 뭐 이명박, 뭐 김대중, 역대 이 정부에서 특활비는 다 썼던 겁니다. 이거를 또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또 엮은 거 아닙니까? 특활비로. 검찰이 애초에 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은 최소원 원장이 개입된 국정농단 혐의였고, 그런데 검찰은 2018년이 되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국고손실 등의 혐의와 2016년 총선 개입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를 했었죠.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은 박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 즉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대통령은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팩트예요. 다 받았어. 이걸로 처벌하려면 문재인이고 노무현이고 김대중이고 이명박이고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줄은 전혀 짐작조차 못했고, 청와대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까지 문제 삼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보자면, 이 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었고,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역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를 처벌한 게 당시 특검이었고, 이거를 이런 논리로 대통령을 처벌을 했다면 문재인도 처벌해야 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처벌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특활비 액수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대통령에게는 매달 지원되는 특활비가 있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로 대통령이 최소원 원장의 의상실 관리비, 측근 경력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주사 같은 비선 진료비 등으로 지불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부속실 관계자가 국정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도 이를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했을 때 이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전달해 관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시키지 않았다라는 점, 당시에는 관례상 지원이 되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미안할 필요가 없죠. 문재인이나 노무현, 이명박, 김대중, 뭐 김영삼 다 써왔던 건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미안합니까? 왜 박 대통령만 이걸로 국정원 특활비로 처벌을 받습니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그게 죄라는 논리면은, 법의 해석이라면 역대 대통령 다 잡아넣어야죠. 아무튼 옷값 얘기가 나온 김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더 보태자면, 특검은 처음에 최소원 원장이 대통령의 옷값을 댔다고 주장을 했던 점인데, 국정원 특활비로도 옷값을 결제하고 최소원 원장도 결제했다면 대통령의 옷값은 2번 결제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대개 군부대나 각 기관 경력금 또는 금일봉 등으로 나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지원하는 단체 등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출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원종 비서실장이 비서실 업무를 하는데 경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추가로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내가 대통령께서 특활비 재판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전임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관례적인 일을 마치 내 개인 비리처럼 다룬 것이다. 맞죠? 왜냐면 2004년 노무현 때 기각이 됐던 이유가 현직 대통령은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을 받아먹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세력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무조건 뇌물죄로 뒤집어 쓰여야 된다는 게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저 그냥 뭐 K미르스포 재단부터 삼성부터
최소원하고 엮인 부분도 뇌물로 엮기 위해서 청탁도 안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레이저 눈빛으로 암묵적 청탁을 했다. 이런 개 같은 논리로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루트로 막 뇌물죄로 집어 씌운 거야. 뒤집어 씌운 거지. 역대 대통령 다 받았던 건데 박 대통령한테만 법이 적용이 되고 다른 놈들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처럼 다룬 거고, 처음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보려고도 했지만 이내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안은 국선 변호인이 맡는 벌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6개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별건으로 또 재구속을 해서 더 이상 여지까지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정말 이 법을 믿고 검찰, 법원을 믿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루에 한 번씩 정말 이 살인범도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건데도 살인범 이상으로 흉악범도 이상으로 박 대통령은 매일 재판을 참석을 했는데 그 결과 어차피 얘네들이 짜고 치는 거다. 풀어주지도 않고 별건으로 또 재구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니들이 알아서 할 거. 정해놓고 하는 거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2018년 3월 28일 국정원 특활비 4차 공판 준비 기일에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에게 종이 한 장 분량의 자필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이거 처음 듣네요. 2013년 3월, 4월경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받아서 사용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부속실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업무에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 비서관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업무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 그 사용처나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왜? 보이콧을 한 다음에 국선 변호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얘기 좀 해달라. 자꾸 국정원장들이 나에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2016년 추석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지원한 2억 원도 문제 삼았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정 비서관이 관저로 2억 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떤 돈이냐고 대통령께서 물었더니 국정원장이 추석에 대통령님께서 경력으로 필요하실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보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돌려주라고 말을 하려다가 국정원장도 여러 생각 끝에 보낸 것으로 생각해. 아까 마찬가지로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는 역대 대통령 다 썼으니까 이거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경력금으로 사용하라고 박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를 했고, 대통령이 먹은 것도 아니야. 나중에 기록을 통해 확인된 것은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이현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실장이 안 비서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안 비서관이 이 실장에게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모두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뭐 역대 대통령 다 했으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쨌든 이제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려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오팍 뒤집어 쓴 거죠. 아무튼 이렇게 특활비 사건은 나중에 파기환송심까지 거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지만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죠. 그 판결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던 만큼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게 조그만한 소득이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활비는 뭐 역대 대통령이 다 썼던 거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는 없고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뇌물죄로 이제 털어도 안 되니까 엮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국고손실죄로 추징금 27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고손실죄 징역 5년을 풀어서 시킨 거죠. 그리고 최소원 원장이 소개한 그 두 사람 김종과 차은택, 김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 차은택 같은 경우는 사기를 많이 쳤고 위증을 많이 했죠.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에 탄핵의 진실 원에 많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최소원 원장이 본질은 밝히지 않고 두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거,
이 차은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삭발해갖고 나온 사람 있죠? 번질번질해갖고 나온 사람. 그 사람 안경 끼고 그게 이제 차은택인데 고용태와 이제 한국체대 동기입니다. 차은택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당시에 이놈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차은택은 2017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요. 최소원과 고용태가 내연관계라고 최초로 폭로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 자식이 헌재에서 발언한 폭로는요. 그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궤변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은택 이 자식은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마구 아가리를 놀려댔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 허위사실을 법정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놈도 사업가고 스케일이 좀 큰 놈이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안종범처럼 박 대통령에게 관련된 사람에게 온팡 뒤집어 씌워갖고 이거는 즉 특검에 협조를 해서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놈입니다. 이놈은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느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님인 김장자 씨와 회장이죠. 이화여대 하정희 교수 그리고 고용태와 함께 기흥 CC에서 컨트리클럽 골프 치는 데겠죠.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면서 골프 모임은 최순실이 주선했다라고 폭로를 했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왜 안 되냐면요. 이에 대해서 차은택의 친구인 사기꾼 고용태는 이 같은 차은택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장모님이면 노인이실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 씨가 만약 골프를 쳤다는 보도를 봤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인 우병우의 장모님인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 씨가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용태의 이 같은 발언은요. 당연히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어떻게든 또 엮으려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상상이 가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차은택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로가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황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병우의 장모님인 김장자 회장 역시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고 나이도 1940년생으로 최소원 씨보다 무려 16살이나 많은 고령의 분과 최소원 씨가 함께 서울 시내의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같이 수영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돌기도 했었거든요. 이 김장자 회장과 최소원 씨의 딸인 정유라와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실드 치는 분들을 위해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런 소문을 취재한 MBN 알죠? 종편 MBN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자 보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또 차은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함한 사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은택은 자신의 책상 위에 명함을 보려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명함은 정작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거 보면 죽는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명함의 주인이 마치 우병우 민정수석인 것처럼 모함을 했고요. 이게 또 논란이 되자 당시 반부패 범죄수사단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파문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을 대통령에게 소개해준 최소원에 대한 후회스러운 감정을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이거를 회고록을 통해 기고하셨다는 게 본질입니다.